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죠? 네, 저는 이번 주에 좋은 성품 세미나,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을 지키는 세미나, 성경적 성교육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LA에서 진행하는데요. 토렌스 제일장로교회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 그 특집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성품으로 아름다운 성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트 헤이어, 네, 그분은 크리스찬이셔요. 그래서 남성에서 여성, 다시 남성으로 수술하셨는데 그래도 아무리 성전환 수술을 했어도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헤이어는요, 할머니는 직접 만든 보라색 드레스를 자주 입히면서 그때마다 여자아이처럼 귀엽구나 라고 말하곤 했는데 성적 정체성에 대해 갈등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삼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면서 더 혼란스러워졌던 거죠. 이렇게 트랜스젠더 수술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네, 어렸을 때 이런 성적인 아픔들, 성추행을 당한 일들이나 성폭행을 당한 일들을 어린 시절 갖고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 아픔을 그렇게 성전환 수술로 대신했다가 후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월트 헤이어는요, 20대 초반에 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했고 또 2명의 자녀까지 얻었지만 그 여자가 되고 싶다는 고통이 계속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 폴 워커 박사를 만나서 성전환 수술을 권유받았다 그러죠. 40대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결혼과 직장 생활이 끝났다고 합니다. 로라 젠센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지만 곧 성별 불쾌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술이 가져다주는 그 감정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요. 그는 기독교 상담가를 만났고 또 한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사랑과 관심 속에서 도움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심리치료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순간 예수님을 보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다시 근본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고 남성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후에 비로소 알게 된 진실은 호르몬 변화나 수술은 겉모습과 감정은 바꿀 수 있어도 본래 태생적인 성 자체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요. 그렇죠. 요즘 정말 성전환 수술을 마치 무슨 어린이 보호법인 것처럼 악법을 만들어내는 주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섬찟하고 정말 이런 일들이 왜 이 땅 가운데 계속 일어나나라고 하는 어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서 구출해내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10대 이 클로이 콜이라고 하는 여학생이요. 네, 성전환 수술을 한 것을 후회하는 글을 남겨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10대
클로이 콜. 예, 그는 마치 이 성전환 수술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지를 알리는 그런 전원으로 아주 자기 자신을 앞장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유증이 너무 끔찍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성전환했던 것들을 후회한다고 그는 고백했죠. 그 에포크 타임스에 그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는 이 학교나 의료 체계가 이 성전환을 마치 아주 그 아이들이 조금만 갈등을 해도 무조건 일사천리 성전환 수술로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다고 너무 끔찍하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나보다 어린 아이들도 성전환 수술을 상담하고 한 번 상담하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네가 그것은 수술해야지만 되는 얻을 수 있는 평강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해서 수술을 꼭 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참담하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가슴 제거 수술 받고 3년이 흐른 후 이 결정을 가슴 깊이 후회했다고 해요. 이 젠더 긍정이라고 하는 말들이 요즘 살아나는데요. 자신이 그 타고난 성별이 아니라 젠더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따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가 거꾸로 되는 게 내가 태어난 생태적인 성, 그러니까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을 그 긍정해서 그런 생태적인 성을 긍정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들은요 젠더 긍정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젠더 긍정은 의료진들에게도 붙이고 말이죠. 이런 그 그룹들에게 붙여서 자신이 타고난 성별이 아니라 젠더 정체성을 긍정하고 따르라고 하는 의미로 미국에서는 젠더 긍정 의료, 그래서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확인하고 트랜스젠더 수술하고 그 후에 삶을 지원하는 의료 분야를 이 젠더 긍정 의료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 의료진이 존재해서요. 이 콜은요. 이 에포크 타임스하고의 인터뷰에서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전환은 트랜스젠더 운동가와 전문가들이 하는 말처럼 낭만적인 거 아니다. 예. 그리고 이 젠더 정체성 탐색의 여정이 아니다. 성전환 수술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다라고 고백했어요. 당시에는 성전환 수술로 내 자신이 더 행복해지고 더 완전한 인격체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 콜은 미성년자였던 자신을 성전환 수술로 빠르게 끌어들인 의료 시스템 그리고 일부 교직원들에게 너무 큰 실망감을 드러냈어요. 그들은 사실상 우리 부모님을 속여서 성전환 수술을 허락하도록 부추겼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들은 엄마에게 그리고 그 콜의 부모에게 계속 딸로 살면 죽을 것이고 아들로 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자살률 통계까지 갖고 와서 이 콜의 부모님을 협박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성전환, 그러니까 학교와 가정에서 그녀가 결정한 젠더를 인정하게 하는 것을 사회적 성전환이라고 하고요. 사춘기 차단제, 성징 발현 억제제를 주고 그리고 성전환 수술 실행까지 일부 교직원과 의료 전문가 누구도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콜의 부모님들은 이 성전환 수술에 회의적이긴 했지만 일반인으로서 의료 전문가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딸의 요구대로 성전환 수술에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건강보험에서 성전환 수술비를 지원한다는 것, 이것도 많이 마음이 움직이는 요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콜은요, 청소년 스스로 이런 종류의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경고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요. 2023년 1월부터 어린이 성전환 보호법이 발의돼 가지고요. 네, 텍사스에 사시는 분들도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10살짜리 아들을 딸로
성전환 수술 시키기 위해서 텍사스에서 아버지는 반대했으니까 반대하는 아버지와 싸우는 것보다는 캘리포니아에 오는 게 이롭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수술을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생겨나곤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역시 정치나 국가나 또 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부모들이 책임지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그 각 주마다 이제 약간씩 이제 음성들을 달리하는데요. 미국의 아이오와 주, 이 아이오와 주는요, 미성년자의 화학적, 외과적 성전환을 금지한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아이오와 주의 킴 레이놀즈 주지사, 공화당 소속인데요. 23년 3월 22일 미성년자들이 성전환 절차에 관한 활동을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법안을 SF538에 서명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화학적, 외과적 성별 전환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죠. 이 레이놀즈 주지사는요, 미성년자를 위한 성전환 수술은 불확실한 과학 및 돌이킬 수 없는 치료 및 절차라고, 이 교차 성호르몬 역시 FDA 식품의약국에서 승인하지 않은 호르몬이라고 경고했죠. 이 미성년자의 성전환 절차를 일부 또는 전부 금지하는 10번째 주가 됐는데요. 이 금지하는 주가 미국에서 한 10개 주가 있어요. 엘리바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미시시피,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유타주에서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이 몸이 다 완성하지 않은 이 어린 사춘기 아이들에게 주는 이런 차단제는요, 골다공증, 기분장애, 발작, 인지장애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성 호르몬과 결합할 경우에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교차성 호르몬을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에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혈전, 그리고 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뿐만 아니죠. 차라리 다 몸이 성장한 어른들이 예를 들면 결혼해서 아가까지 낳았던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면 그래도 그것도 비극이지만 이런 우리의 10대 아이들이 이런 수술을 받게 되면요, 그 아이들은 아주 치명적으로 몸이 뼈가 형성되지 않아서 평생 골다공증으로 고생하거나 또 일어나 서지도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면서 평생 고생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비극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우리 자녀들의 위기죠.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성에 대한 평등이 아니라 성에 대한 책임을 갖고, 그리고 내가 여자 된 것, 내가 남자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명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나됨을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성품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쁨의 성품 1단계의 정의. 기쁨이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것. 맞습니다. 나를 지키는 비밀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이 조화성 책 속에 소개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를 지키는 비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 어떻게 지킬까요? 내 몸이니 내 마음대로? 노,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도 될까요? 노, 안 돼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잘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비밀이에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선생님.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사랑하는 그분들께 순종하며 잘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비밀이에요. 순종이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 아름다운 나의 성장을 위해, 빛나는 나의 미래를 위해 순종하는 성품으로 나를 지켜요. 더 크고 더 멋진 나의 몸이 완성될 때까지, 더 깊고 더 아름다운 나의 마음이 자랄 때까지. 네, 아름다운 시죠. 제 책에다는 이 QR코드가 있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아름다운 이 조화성 스토리를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들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이 각 과마다 그 좋은 성품을 노래로 듣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성을 지키는데 이 순종의 성품을 넣었어요, 여러분. 성교육의 순종이라니 말이 되나요? 정말 똑똑한 학부모님들은요, 이렇게 당찬 질문을 제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순종이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핵심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성교육과 바로 직접 관통되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가르침은 마땅히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받아야 합니다. 포르노나 음란물 또는 비슷한 수준의 또래에게 배우는 것 아니고요. 또 요즘 CS 교육에서 그 교육을 이수한 교사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들에게 맡길 수 없죠. 그들은 정말 인간의 파괴,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성을 인간의 권리, 항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처럼 말이죠. 성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정들을 파괴하고 남자와 여자들을 서로 혐오하고 그리고 페미니즘을 부추기고 낙태법을 만들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들을 다 스스로 벗어 던지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전략들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동의교육이라고 하는 정말 그럴듯한 그런 말로 우리 아이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5세부터는요, 아주 정말 그 성교육 시키는 것처럼 동의교육을 가르쳐요. 동의요?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내 몸을 만지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정말 유아들의 성교육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동의라고 하는 말이 점점 연령에 따라 이제 12세부터는 또 달라지네요.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를 붙여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는 자기결정권이 있어. 하나의 권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강조하는 게 그런 이 성전환에 대한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된 것을 뭐 젠더 플루이드 열풍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수술까지 안 가도 생태적인 성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느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남자답다라고 느껴지면 남자 옷을 입고 남자라고 말하고, 오늘은 내 감정이 여자가 더 좋아 이러면 남자인데도 여자 옷을 입고 오늘은 여자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 너무 기가 막히죠.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젠더를 바꾸는 이런 성전환 수술을 해도 이 아이들에게 이 어린이 성전환 보호법을 만들어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도 그 아이들의 성 정체성을 비밀리에 지켜주면서, 그러니까 부모는 몰라도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나는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딸이 되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도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네, 이제는요, 부모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부모님들이 이제 항쟁합니다. 그리고 왜 부모로서의 권리가 있는데 내 자녀들을 왜 너희들이 키우려고 하느냐? 양육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치노밸리 교육국에서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요. 학교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이 성전환에 대한 것들을 부모에게는 비밀리에 그리고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치노밸리 교육국에서는 이것을 청문회를 통해서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켰던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오셔서 그럼 부모가 알아야지. 부모가 모르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아주 울분을 토하면서 제일 먼저 자녀의 그런 성 정체성에 대한 변화가 오면 누구보다도 부모에게 먼저 알려야 한다고 이렇게 법이 통과됐습니다.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잘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는 양보하면 안 되고 침묵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하게 그렇게 자녀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놓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한 15세가 되면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줍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요. 내가 누구하고 섹스하는지를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가 그 섹스 상대가 누구가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 소아 성애자들이요,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소아들이 예스 했으면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이것은 성폭행이 아니다. 뭐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동의 교육이 아닌 순종 교육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순종의 의미,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요, 네, 위임한 자녀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우리가 위임받은 부모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을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잠언의 말씀처럼, 예,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 양육 포기하면 안 되고요. 생명을 다루는 성교육을 가정에서 부모가 가장 친밀하게 자녀에게 흘려보내야 할 귀중한 세계관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이 다 침묵하지 않고, 예전에는 도대체 이게 뭐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막 이런 당황함 속에서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이제는 정직하게 말해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조화성의 스토리텔링에 있었던 그 스토리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것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못 볼 일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가장 못 볼 일들은, 네,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성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부모의 권위를 빼앗은 이 동의교육, 이제는 이 자기결정권,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말들을 이제는 다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아니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 기다림의 때, 인내라고 하는 성품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성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자녀들도 더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 이 몸과 마음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이 인내의 성품을 가르쳐야 되겠죠.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조화성의 스토리 그리고 조화성의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배우고요. 순종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빛나는 인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상에서 순종으로 보호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더 아름답게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성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의 지시와 교훈을 따라 순종하는 성품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꽃피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순종으로 성교육을 잡은 이유는요. 사실은 성경 안에 있거든요. 진짜 지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 위에 계신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리고 배우는 그런 자세가 우리를 살리는 태도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으로 정말 주께서 주신 이 축복의 도구, 이 성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이 조화성의 주제가가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노래예요. 네, 로마서에 있는 말씀 12장 2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들려줘서 이 시대의 가르침보다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 자녀를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화성의 주제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한번 들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성교육으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고요. 또 제가 쓴 책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보았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가장 큰 위기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들으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그들의 그 아까운 인생들이 허비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지침들을 만들고요. 그런 환경들을 만들고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들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야 하는 가장 유력한 보호자들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다 맡기지 말고 교사에게 맡기지 말고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를 사랑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가르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시간을 내서 조화성,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좋은 나무 성품학교 이영숙이었습니다. 좋은 성품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성품교육, 그리고 좋은 성품으로 다음 세대를 지키는 아름다운 성교육, 조화성 세미나를 원하시는 분들은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